눈이 멈춘 저녁이었다. 병실의 불빛은 낮보다 더 따뜻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여전히 쓸쓸했다. 김정도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박선영은 홀로 그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빈 약통과 손수건, 그리고 낡은 안경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닫으려다 안쪽에 무언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작은 노트, 갈색 가죽 표지가 벗겨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다. 표지엔 흐릿하게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김정도의 일기. 그녀의 손이 떨렸다. 노트를 열자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병원에 처음 입원한 날이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서운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글귀는 짧아졌다. 이제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선영이라는 간호사가 들어왔다. 밥을 챙겨주고 말을 걸어준다. 그녀는 나를 환자로 보지 않는다. 박선영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읽어내려갔다. 오늘 선영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도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 딸이 어릴 적 내 손을 잡던 그 느낌과 닮았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람은 외로움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잊혔다는 사실에 무너진다. 선영은 나를 기억해줬다. 이름을 불러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을 그 아이에게 맡기려 한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힘이 빠진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선영아, 고맙다. 너는 나에게 남은 시간의 의미였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노트 표지를 적셨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김태훈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여기 있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그날 유언장을 봤을 때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밤새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일기장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박선영은 조용히 노트를 내밀었다. 읽어보세요. 태훈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몇 장을 넘기더니 손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건 아버지 글씨네요. 그는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사람은 외로움보다 무관심에 먼저 죽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노트를 덮었다. 선영 씨, 미안합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그분은 자신이 남긴 선택으로라도 당신들이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길 바라셨던 거예요.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국화를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늦게라도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병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햇살이 스며들었다. 박선영은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어르신, 일기장 제가 잘 간직할게요. 그녀의 손끝이 노트 위를 스쳤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떨림이었다. 그날 밤 박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실에서 가져온 일기장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것을 펼쳤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다르게 보였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페이지에 눈에 띄지 않았던 종이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김정도 그리고 한 여인이 함께 있었다. 그 여인은 놀랍게도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79년 선화와의 마지막 사진. 그녀는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선화. 그건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일기장 뒷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엔 힘없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다. 그때 나는 젊었고 두려웠고 책임을 피했다. 남겨진 아이가 있었다. 박선영은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지금 30즈음이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입술이 떨리며 낮게 흘러나왔다. 그분이 내 아버지였던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동안 자신이 왜 그를 처음 본 날부터 낯설지 않았는지, 왜 그가 미소 지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다. 어르신 아니 아버지. 그 단어를 처음 입에 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새벽 그녀는 장례식장으로 다시 향했다. 빈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나를 그토록 따뜻하게 바라봤는지. 그녀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태훈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영 씨?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녀는 사진과 일기장을 내밀었다. 태훈이 사진을 보자 눈이 커졌다. 이 여자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예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럼 당신은? 그래요. 나도 당신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놀람, 분노, 그리고 곧 찾아온 복잡한 감정.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그분은 제게 단 한 번도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건 증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일기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이건 당신이 지켜주세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왜 나에게요? 당신이 진짜 아들이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영정 사진의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그 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다. 그 순간 태훈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영 씨.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장례식장 문틈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피보다 깊은 건 기억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화면은 천천히 빛으로 번져갔다. 장례가 끝난 뒤 병원의 복도는 적막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에도 하얀 벽엔 김정도의 이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박선영은 마지막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텅 빈 침대, 정리된 이불, 그곳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보내드릴게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태훈과 김미정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영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창가 쪽 의자에 마주 앉았다. 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미정이 손을 모은 채 말했다. 그동안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잊었던 걸 기억하게 하려 하셨던 거죠. 박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분은 늘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태훈이 고개를 들었다. 선영 씨, 미안합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우린 당신을 의심하고 공격했어요. 그게 죄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들을 이해하고 떠나셨어요. 용서라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잠시의 침묵.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감정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 곁에 같이 가요. 세 사람이 함께 보내드리면 그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병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앞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박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그분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쓰셨죠. 그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은 사랑을 미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마지막 용서는 그 미룬 사랑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정이 그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이건 우리가 간직할게요. 그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렀다. 김정도 어르신, 마지막 퇴원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멈추게 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버지는 진짜로 편히 쉬시겠네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우리도요. 그녀는 병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다. 손잡이 위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셨다. 밖으로 나오는 길,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그건 마치 오래된 가족의 형태 같았다.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창밖에서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흘러들었다. 눈발이 멈추고 하늘이 열렸다. 세 사람은 그 빛 아래를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김정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늦게 도착할 뿐이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흰 빛으로 번졌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모든 것이 멈췄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아버지의 미소가 남아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병원의 복도에는 새 화분이 놓였고 창밖의 눈은 모두 녹아 있었다. 박선영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병원에 들어섰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김정도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병실 앞이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박선영에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김정도의 글씨로 적힌 종이가 나왔다. 선영아, 이 글을 읽을 땐 나는 이미 그곳에 있겠지.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남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편지의 글씨가 흐릿해졌다. 눈물이 번져 잉크가 퍼졌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더구나.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 너는 나에게 잊고 살았던 사랑을 다시 가르쳐 줬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나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마음을 되찾았다. 그녀의 손이 편지를 쥐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남긴 재산은 돈이 아니다. 그건 내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가 대신 나눠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다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글을 계속 읽었다.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이 나를 용서하길 바란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은 짧고 단단했다. 사랑은 유산처럼 남지 않는다. 사랑은 전해질 때만 존재한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슬펐고 눈물보다 더 따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태훈과 김미정이 들어왔다. 그들은 조용히 인사했다. 태훈이 물었다. 편지 읽으셨어요? 네. 그분의 마지막 인사예요. 그녀는 편지를 그들에게 내밀었다.
함께 읽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편지를 바라봤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잠시 후 미정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이 편지는 우리한테 남았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도 그분이 남긴 걸 나눠야죠. 돈이 아니라 마음을요. 그들은 함께 병실을 나섰다. 햇살이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졌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꽃잎이 흩날렸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듯 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김정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다. 너희가 서로를 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박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잘 가요, 아버지. 그녀의 한마디에 창문 밖 햇살이 더 밝아졌다. 하얀 커튼이 크게 펄럭이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장면이 사라졌다. 음악이 멈추고 검은 화면 위에 한 줄의 글이 떠올랐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질 뿐이다.